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22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흔히들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들은요,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비슷한 선택을 계속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요,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의 패턴대로 그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패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또 역사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을 공부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 들어서는요, 많은 기관들에서 이 주식 투자의 결정을 알고리즘에 맡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은 어차피 정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매수, 매도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역사적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알고리즘이 이제 주식시장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람들도 역시 역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따난다면 조금 더 승률이 좋은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존 방송에서도요, 과거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놓은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6월 22일 준비된 미존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요, 두 가지 정도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 따르면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을 만한 조건을 거의 충족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씩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 기사를 읽어볼 만한 이유고요. 두 번째 흥미진진한 데이터는 뭐냐면 지난주에 연준에서 0.75%포인트 이 기준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0.75% 이상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렸을 때 그 이후 미국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시면서요, 함께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70% 정도 바닥에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70%라는 이유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10개 중에 7개 정도가 이미 충족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은 오픈하이머고요. 오픈하이머에 이제 여러 가지 팀들이 있을 텐데 그 팀들 중에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팀, 즉 테크니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의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주가 차트를 분석해 보면 이제 한 70% 정도는 바닥에 다가왔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자, 마켓 버텀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오픈하이머의 분석팀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10가지 정도의 인디케이터, 즉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평가 지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한 2달 전에요, 이 같은 마켓 버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오미주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0개 중에 맞아 떨어지는 게 5개도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그때 그 기사의 맥락은 뭐였냐면 아직까지 시장의 바닥은 좀 멀어 보인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약간 톤이 바뀌었죠. 그때에 비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10개의 충족 조건이 있는데 7개가 달성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이제 미니멈, 가장 최소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7개가 드디어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009년이라든지 2020년 동안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진 않았다. 그때는 이제 10개 인디케이터가 다 맞아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한 70% 정도로 보면 된다. 확률이 그렇다는 거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아리 왈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10개 중에서 3개가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는데 어떠한 것들이 달성되지 못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최고점에서 가장 최하점까지의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월 정도 빠져 있다.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5개월에서 한 6개월 가까이
가까이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런데 타겟은 7개월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한 7개월 정도는 이 베어 마켓이 지속이 돼야 우리가 바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NYSE, 뉴욕 증시를 얘기하죠. Net New 52-Week High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2주 최고점을 찍은 종목수 그리고 52주 최저점을 찍은 종목수가 있잖아요. 여기 최고점을 찍은 종목수에서 최저점을 찍은 종목수를 뺐을 때 그 타겟이 뭐였냐면 1000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000이란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648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더 최저점을 찍는 종목수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은 Put, Call, 10-day average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풋 옵션, 콜 옵션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풋 옵션이라는 것은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콜 옵션은 시장이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옵션 시장의 모습을 보면 풋 옵션이 더 많으면 이게 1.0 위로 올라가겠죠. 왜냐면 분모가 위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0.98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콜 옵션을 사는 사람들이 풋 옵션을 사는 사람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에 투자하는 사람이 하락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타겟이 1.0인데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or levels, 그러니까 주가의 수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냐면 S&P 500이 2020년부터 2022년에 올라간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50% 정도는 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3,500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픈하이머의 예상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요. 3,740이죠. 따라서 아직까지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는 나온다. 오픈하이머는 3,500 정도가 바닥이라고 본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S&P 500이 지금 18개월 최저점에 가 있다. 지난주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베어 마켓의 사이클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룰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에퀴티 사이클, 즉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2016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의 역사를 보니까요. S&P 500이 18개월 가장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미래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오픈하이머가 10개의 체크리스트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바닥을 만난다. 이렇게 이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 10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가장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가. 자, 타겟은 21%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올해 같은 경우는 24% 가까이 빠졌잖아요. 따라서 이 조건은 충족이 이미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가장 최고점에서 가장 최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타겟은 지금 7개월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태죠. 따라서 조금은 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빨리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오픈하이머의 체크리스트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아까 설명드렸죠. 그 뉴욕 증시에 있는 그 종목들 중에서 52주 최고점을 찍은 종목수 빼기 52주 최저점을 찍은 종목수를 빼니까요. 타겟은 1000개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648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200day moving average, 그러니까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200일 이평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이제 표시하는 건데 타겟은 20%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8%밖에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지금 전체 종목 중에서 200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종목은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82%는 200일 이평선 밑으로 이미 주가가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 부분도 충족이 됐다. 자, 마지막으로 스몰캡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소형주들을 얘기하죠. 소형주들의 지수가 200일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이걸 측정해 보는 건데요. 타겟은 20% 이상 떨어지는 것이 타겟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22%나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족이 됐죠. 자, 다음에는 OPCO 블리시 컴포짓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오픈하이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투자자 심리 측정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OPCO 블리시 컴포짓이
15% 이하로 떨어져야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인데 지금 15%까지 이미 떨어졌고요. 자, 그다음에 Investors Intelligence, 불 그리고 베어가 나와 있는데 불이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베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불을 지금 베어로 나눴잖아요. 이 숫자가 1.0 위로 올라간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고 1.0 밑으로 떨어지면 베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타겟은 1.0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미 0.7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미 이것도 성취가 됐죠. 자, 다음은 빅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 공포지수의 타겟은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였고요. 지금 보시면 39까지 이미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초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풋콜이 다시 나오죠. 옵션에서 풋은 하락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콜 옵션이라는 것은 상승에 투자하는 분들이잖아요. 따라서 풋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하락에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1.0 위로 올라가야 충족이 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0.98로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가고 있죠. 자, 가장 마지막에 S&P 500 3M Correlation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S&P 500은 시장 지수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3M은 특정 종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시장 분위기, 시장의 추세에 따라서 휩쓸려서 같이 움직이는가 이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 지수가 0.5를 넘어가면 지금 시장 지수에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0.5 밑으로 떨어지면 각 종목의 움직임이 다 좀 시장의 움직임과는 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수는 0.52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켓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두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죠. 지난주에 연준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를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주식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으로의 리턴은 below average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을 10%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평균 10%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익률을 보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 좀 특히 안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페드의 기준 금리가 10% 이상으로 치솟았을 때 특히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준 것이 미국 증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10% 이상으로 기준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예외적으로 좀 빼고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better representing.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극한 상황을 좀 빼보고 그러면 10% 이하 상황만 따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 이상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를 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elow 10% 기준금리가 10%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더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믿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셋오프가 잠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0.75% 정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1994년 11월 15일 날이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S&P 500이 4% 이상 빠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한 2주 정도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1995년에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린 바가 있다. 하나의 예시를 지금 줄어든 거죠. 따라서 무조건 기준금리가 급등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이러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요. S&P 500의 수익률을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연수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 58년부터 61년, 71년, 그리고 83년, 85년, 94년, 그리고 최근에 2022년까지 기준 금리가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올라갔었던 역사적인 통계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된 게 뭐냐면
기준금리가 10% 이상까지 치솟았던 과거는 빼버렸다. 왜냐하면 너무나 좀 극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 올렸나 이거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58년에는 기준금리를 무려 1.75% 한 번에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0.0이었는데 0.0에서 1.75로 갑자기 올려버린 거죠. 자, 61년에는 무려 3%를 한꺼번에 올린 적도 있고요. 71년에는 2%를 갑자기 올리면서 5.50까지 치솟았다. 자, 그리고 73년에는 1% 올리면서 9.50, 그리고 76년에는 1.13% 올린 적도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83년도에도 1.13%, 그리고 85년, 94년에는 0.75%씩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9% 그리고 5.5%를 찍은 적이 있다는 거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0.75%를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1.75%로 굉장히 기준금리가 낮은 편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게 S&P 500의 그 이후의 수익률이거든요. 13위크라고 써 있는 것은 뭐냐면 3개월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26주라고 써 있는 것은 반년 후에 6개월 후에 주가의 변동이고요. 마지막 52주 W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1년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올라갔는지를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메디안이라는 게 있죠. 메디안은 중간치를 얘기하고요. 에버리지는 평균치를 얘기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개월 후를 보면 메디안은 4% 정도가 올랐죠. 평균적으로는 2.7%가 올랐고요. 자, 반년 후를 보면 3.9% 정도 3개월 후에 올라가 있었고 평균은 4.1%나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년 후의 조가를 보니까 중간치가 9.7%, 즉 미국의 평균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는 우리가 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균적으로도 8.8%나 올라갔고요. 자, 그 밑에 퍼센티지 포지티브라고 써있는 것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지금 몇 번이 있었죠? 5번, 7번, 9번, 총 12번이나 기준금리가 0.75% 이상 올라간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번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3개월 후에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6개월 후에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1년 후에 올라가 있는가를 퍼센티지로 나타준 건데 평균적으로 73%로 일치하죠. 따라서 딱 3번만 빼고, 3번의 경우만 빼고는 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0.75% 올라갔다고 해서 이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무조건 폭락할 거야,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번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방송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